가끔 보이는 하이퍼에코익 스팟 같은 것도 있고요. 매스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월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바울월 쪽으로 이렇게 프로트루딩 리전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서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에피플로이드 펜다자이티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보이는 하이포에이크 매스, 하이포에이크 림이 보이고 내부는 약간 이동을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에서 확대해서 봤고요. 중간중간 하이퍼에코익 약간 리전 스팟 같은 것들이 좀 보입니다. 도플러도 뭐 의미가 있겠죠. 도플러 띄워보면은 베스큘라리티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도 잘 보실게요. 왼쪽 아래쪽 앞쪽 몇 중이 되겠습니다. 이넨스에서 보면 몇 중이죠? 진화 방수를 정지영상으로 보면 CT상에서도 여기서 이제 하이 인텐시티 림을 보이는 이런 주위에 팹 인필트레이션 그런 게 보이는 로우 인텐시티 매스, 그리고 중간에 하이 인텐시티를 보이는 이런 스팟도 보입니다. 좀 흰색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중간에도 하이 인텐시티를 보이는 이런 스팟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피플로이드 펜다자이티스인데 뭐 여기 혹시 초음파 많이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에피플로이드 펜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 바울월 앞쪽으로 이렇게 프로젝션하는 스몰 팹 필드 그런 프로젝션입니다. 콜론 월에 붙어 있고 여기 이제 스템이 있는데 여기 블러드 베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톨전되면서 이스케미아가 오게 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보통 뭐 비만한 환자에서 좀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뭐 정상에서는 1에서 5cm까지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염증이 톨전이 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스케미아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보면은 맥시멀 텐더니스를 보이는 그 부분에서 라운드한 하이퍼 에코익 매스 리전인데 non 컴프레시블하고 하이퍼 에코익하고 안에 이제 톨전이니까 인터널 바스큘라리티가 없고 그 주위에는 서툴한 하이퍼 에코익한 라인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이즈는 보통 2에서 4cm 되는데 더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CT에서 보면은 하이 인텐시티 림이 초음파에 보이는 하이퍼 에코익 림처럼 하이 인텐시티 림이 보이고, 이쪽에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인플라메이토리 팹 스트레이닝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이는 하이퍼 덴스한 닷은 바스큘라리티 톨전에 의한 그런 거기 때문에 트롬보스가 생기게 되면 중간에 이제 하이 인텐시티 닷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콜론월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하면 약간 두꺼워질 수 있지만 보통은 괜찮고 연결성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35세 여자입니다. 턱 아래쪽에, 오른쪽 턱 아래쪽에 통증을 동반한 종괴로 봤습니다. 보통 보면 내과에 뭐 갑상선 받으려면서 턱 아래쪽이나 목 뒤쪽에 뭐 만져지는 거 잡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 뭐 이비인후과로 뭐 보내기도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초음파도 없고 이래서 보통 내과에서 초음파를 하려고 많이 오는데, 갑상선도 뭐 베타가 트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뭐 림프노드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과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 초음파도 사이로이드 외에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제 하이웨이드 부분 뒤쪽으로 있는 뭐 사이로그로살 덕트 시스트고요. 일단 갑상선이 괜찮은지 봤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특별한 이상 소견 없고 안에 매스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인데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턱 아래쪽을 봤더니 이렇게 에코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매스 레디션이 보이고,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거 이제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죠.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보니까 왼쪽은 에코가 그래도 노멀하게 보입니다. 오른쪽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도플러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서브만디블러 글랜드가 많이 증가돼 있어서 통증도 있고 하니까 뭔가 염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서브만디블러 글랜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 늘어나 보이는 튜블러 스트럭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베슬인가 싶어서 도플러를 띄워봤더니 도플러는 뜨지 않는 걸로 봐서는 베슬은 아니고 튜블러 스트럭처인데 4mm 정도인데 좀 뭔가 왼쪽에는 없고 해서 늘어난 덕트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부 초음파를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면 알겠지만 서브만디블러 글랜드가 있는 거는 넥 쪽에 원비 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턱뼈가 있고 안쪽은 이제 다이가스틱 머슬의 메디얼 보도고 바깥쪽은 서브만디블러 글랜드의 포스테리어 마진이 되겠고 아래쪽 마진 하이오이드 본의 어퍼 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밀러 하이오이드 머슬, 여기 이제 하이오글로스스 머슬, 여기 다이가스틱 머슬의 포스테리어 밸리가 되겠고 그 사이 위치하는 게 서브만디블러 글랜드입니다. 서브만디블러 글랜드에서 우리 침샘이 분비되는 루트는 어턴스 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턴스 덕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쭉 해서 혀 아래쪽에 있는 서브링구얼 글랜드를 통과해가지고 혀 밑으로 이렇게 개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덕트가 있고요. 그 서브링구얼 글랜드는 이것도 약간 쓰지만은 위에 아주 머리털같이 작은 그런 덕트를 통해서 침을 혀 아래쪽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만디블러 글랜드가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런 어턴스 덕트가 한 1mm, 2mm 정도로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뭐 스톤이 생기게 되면은 덕트가 막히면서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만디블러 글랜드에 제일 잘 생기게 되고 초음파 소견을 보면은 서브만디블러 글랜드 그쪽이 서브만디블러 글랜드 덕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내부에 보면은 이런 스톤 같은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톤이 좀 더 디스탈 쪽에 있어서 스톤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늘어난 덕트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비인후과 가서 일단 치료를 했는데 이게 덕트가 돌이 좀 디스탈 쪽에 박혀 있으면 이게 와턴스 덕트가 개고하는 혀 아래 쪽에서 이렇게 빼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증례 보이면 혹시나 한번 보이는지 저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내과에서 꽤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되겠습니다. 52세 남자입니다. 수일간의 피버 그리고 소울스 그리고 멀티플한 넥메스 주소로 왔습니다. 왔을 때 병원에서는 열은 안 나는데 집에서 계속 열이 며칠씩 났었고 약간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때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라 가지고 코로나 키트 검사를 했더니 약양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는 일단 맞는 것 같은데 목에 보니까 뭔가 쭉 만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뭔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목에 뭐가 있으면 항상 갑상선부터 봐야 되겠죠. 트라키아 주위로 갑상선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레프트 넥 쪽에 림프노드를 관찰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SCM 머슬이고요. 인터너 카로티드 아테리고 그쪽 뭐 스칼렛 머슬들이 있고 보통 우리가 림프노드를 관찰할 때는 요 SCM하고 스칼렛 머슬들 그 사이에 보이는 요 고에코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가 인터머스큘러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림프노드가 항상 있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림프노드가 뭐 모양이 이상한지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왼쪽은 뭐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관찰되는 정상적인 림프노드였습니다. 라이트 넥 쪽을 관찰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림프노드가 뭐 주렁주렁 많이 관찰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림프노드보다는 뭐 다소 좀 빵빵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소견이 보였고 정상 림프노드는 내부에 이제 힐룸이 있어가지고 커피빈 쉐입을 보이는데 힐룸도 잘 안 보이고 에코가 보통 림프노드보다는 꽤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림프노드는 보면 내부에 이렇게 약간 레티큘레이션 그물망 모양의 이런 소견도 관찰되고 있고 잘 보면 약간 주위로도 약간 뭔가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조금 하이퍼에코에 가는 그런 에코
제네시스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도플러도 뛰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힐룸으로 도플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힐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페리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플러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게 힐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페리페라 쪽으로 좀 더 많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말리그넌시 같은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TB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 처음에 이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뭐 코로나도 걸렸고 뭐 그래가지고 뭐 리액티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좀 바로 보내긴 좀 그래가지고 한 며칠만 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정지 영상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레티큘레이션 보이고 힐룸 같은 거 먹고, 여기 도플러는 여기서는 정지 영상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에코도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뭐 헤마톨로지 말리그너시 중에 뭐 루케미아 이런 거가 싶고 WBC가 올랐는지 봤는데 WBC도 뭐 정상이었고 뉴트로피 카운트 64% 정도면 이래서 괜찮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코로나 치료하고 며칠 있다가 한번 더 보자고 해서 다시 초음파를 봤습니다. 처음보다 더 커지고 더 좀 내부 에코도 좀 레티큘레이션도 심해지고 주위 염증도 심해지고 그랬습니다. 현재 열나고 이런 증상은 좀 덜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싶어서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거기서 이제 당연히 시즌을 바이옵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이럴 인펙션 뒤에 올 수 있는 뭐 리액티브 모양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크로시스 같은 경우에서 생길 수 있는 키쿠치 디지즈 뭐 그런 거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만, 그것도 진단하려면 엑시즌을 바이옵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TB도 룰아웃을 해야 되고 뭐 림포마라든지 이런 것도 룰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시즌을 바이옵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된 거는 호치킨스 림포마 있습니다. 호치킨스 림포마에 대해서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내부에서 뭐 리드 스턴버그 셀이 보이는 그런 림포마이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코로나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증상도 있겠죠. 근데 그 전부터 조금 피곤하고 그랬거든요. 미심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버, 나이트 스웨트, 살도 좀 빠졌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서 논페인풀한 엔라지드 림프노드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림프노드 중에 말리그너시를 시사하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들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추적 검사했는데 뭐 커졌고, 우리가 아까 전에 좀 더 동그랗게 보인댔죠. 보통 LS 레이시오가 0.5보다 작다고 하거든요. 장축 대비 단축이 보통 장축이 2배 이상 길어야 되는데 이 B가 2배 이하가 되게 되면은 뭔가 좀 정상적인 리진이 아니다 하는 거고, 보통 에코는 PTC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사모마 바디 같은 그런 칼슘테이션 같은 것 때문에 하이퍼한데, 이런 경우 이제 하이포하게 되겠죠. 그리고 레티큘레이션, 이제 안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된 그런 레티큘레이션 보이고, 그다음에 뭐 매팅이라고 하죠. 림프노드가 쫙 깔린 거. 그다음에 인트라노달 바스큘라리 패턴이 보통 힐라 바스큘라인데 페리페라나 믹스드 바스큘라리티를 보이면 이런 림포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의뢰를 해서 엑시즌 바이옵시에서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궁금한 거 없으시죠? 하겠습니다. 정원 교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케이스 잘 봤습니다. 오늘 다 신선한 프레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신데 새로 오신 분, 예, 인사 맞습니다. 예. 뭐 어떻게 인사를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어요. 그냥 어디 병원에서 일하시고, 예, 그렇죠. 뭐, 네. 학교는 어디나? 저는 영남대학교 졸업했습니다. 94학번이고 2000년도에 졸업했고, 지금은 동산내과의원 청라안동역에 있는데 취직해서 작년에 요맘때쯤에 김봉 원장님
싶은 느낌은 드는데 이제 정상은 보이는데 뭐 이상한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이승현 원장님이 나오라고 이제 불러주셔서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강한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뭐 말씀하실 내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면 하세요. 이 다음 주 말고 4월 첫째 주 수요일이 아마 이렇게 며칠